안녕하십니까.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멀리 억불산과 사자산이 보이는 이곳은 자흥읍 비연마을로 내안천과 탐진강이 만나는 자흥과 부산면의 경계입니다. 산모통이를 돌면 남해고속도로 고가가 나오고 마주하게 되는 마을이 방축입니다. 청풍김씨 김다래님의 불망비가 신흥마을 농민들에 의해 개해년인 1923년 세워져 있네요.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이 길은 1933년 만들어진 부산교를 통해 자흥행원리에서 내안리로 진입하는 길이고, 비연으로 향하는 교회 뒤로는 구주면은 도깨비불이 잘 보였다는 도깨비보가 있던 자리로 마을 분들은 빈모탱이라고 불렀답니다. 내안리는 일구인 안곡마을과 방축마을, 2구인 내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내안리 할 때 내는 내동에서, 안은 안곡에서 한 자씩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은 일구인 방축과 안곡마을을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둘러보고 있는 방축마을은 원래는 방죽골이라고 불렀는데 1914년 일제 때 방죽을 한문으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뚝을 쌓았다는 방축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답니다. 내동은 영광김씨의 집성촌이고 방축과 안곡은 청풍김씨의 집성촌입니다. 안곡에서 살던 청풍김씨들이 점점 내려와 살게 된 곳이 방축이 됩니다. 왔다, 호박 대박이다. 아짐, 안녕하시오. 아짐과 호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다가 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아갑니다. 안곡과 방축을 조사하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 총 4번을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사시는 청풍김씨 김재열 어르신과 이장님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을에 관한 가장 오래된 자료는 방축 고인돌군입니다.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지역이라 선사시대 때부터 터전으로 살아왔음을 알 수 있고, 고려 말과 조선 초까지 흥덕 장씨들이 살았다고 하며, 지금 걸어가고 있는 왼쪽 산에 장씨들의 묘들이 있는 것으로 보면 기록에는 없다고 무시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방, 그러니까 요량리, 구룡리, 내안리까지 장씨들의 무덤이 산재해 있습니다. 나중에 흥덕 장씨의 족보를 연구해서 구체적인 기록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한 기록이 등장하는 것은 1519년 군자감정을 지내던 청풍 김씨 김세걸님이 기묘사화로 벼슬을 그만두고 장인이 거주하던 안곡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군자감은 요즘으로 치면 국방 조달청과 같은 것으로 벼슬이 정삼품이었답니다. 그리고 기묘사화는 1519년 일어난 조선시대 4대 사화 중 하나로, 연산군을 폐위하고 왕에 오른 중종은 정치를 개혁하려고 저광조 등 신진 선비들을 중용하여 성리학을 장려하였습니다. 중종의 신임을 받은 조광조 등은 왕도 정치를 실행하고 자격이 없는 공신들의 공신 이름을 박탈하는 등 과감한 혁신 정책을 폈습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심정, 남곤, 홍경주 등이 가진 모략과 음모로 조광조 일파가 민중의 지지를 받아 반역을 꾀한다고 주장하여 젊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를 옹호한 대신들이 파면되거나 죽음을 당한 사건입니다. 기묘사화는 2년 후 심정, 남곤 등에 의해 안처겸 일파가 화를 당하는 신사사화로 이어집니다. 1986년 발행된 자흥군 마을 유래지에는 기묘사화가 을묘사화로 나왔으니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부렁거림수로 오다 보니 벌써 내동과 다리 건너 안곡으로 가는 상거리입니다. 안곡 화살표가 쩌라고 된 것은 버스 정류장 때문에 위치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해관으로 가서 도로를 따라 1964년 김도식님이 방앗간을 운영했던 버스 정류장까지 마저 돌아보고 안곡으로 건너갑니다. 한편 옆마을 내동에 살았던 4인정 주인공이신 영광 김씨 김필림의 손자인 김광호는 조광조의 문인으로 1519년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그의 기묘사화로 스승인 조광조가 화를 당하자 벼슬을 포기하고 고향인 내동으로 돌아옵니다. 청풍 김씨 김세걸님과 같은 사화로 내안리로 둘 다 돌아오게 되는데 아무런 사연이 없다면 이상하겠죠. 다음 편인 내안리를 조사하게 되면
어르신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영광김씨 김광원님은 2년 후 다시 관직에 나아가지만 또다시 신사사화에 연루되어 해남으로 유배당하게 된 일입니다. 방앗간이 있던 자리에 카페가 섰으나 없어졌네요. 다리를 건너 안곡으로 왔습니다. 안곡의 안은 말안장이라는 뜻이었으나 일제 때 가죽을 떼내고 편안할 안으로 쓰게 됩니다. 마을 뒤로 성불리와 신흥으로 넘어가는 산봉우리 모양이 말안장과 같다고 해서 질맞제라고 부르고 있으며 신마바위라고 해서 마을 입구 개천에 말 발굽 모양이 새겨진 바위가 있었답니다. 옛날 이곳을 지나던 장수가 수인산에서 말을 타고 뛰어내리다가 생긴 말의 발자국으로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닐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30cm 정도 되는 말 발자국이 새겨진 신마바위는 마을 하천을 정비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기 이 집이 있는 곳이 1929년 부산 초등학교가 세워지기 전 간이학교가 있었던 자리이고, 안녕하십니까. 그 뒤쪽으로는 장현 변씨 제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쁘나. 올해로 부산 초등학교가 100년이 되는 해라는데, 여기 간이학교에서 수학하던 학생들이 구령리 1번지에 새로 생긴 곳에서 졸업하게 되어 그리 된 것 같습니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 개편을 하여 부산방과 용계방을 합쳐서 부산면이라고 하고, 고양리 유량마을로 면 소재지를 옮기기 전에는 4동의 관청이 있어 사무를 받는데, 방축 고인돌이 하마비 역할을 하였으며 일부는 여기 청풍김씨 제각에서 업무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영광김씨 제각에 갔으나 울타리 때문에 못 갔는데, 다음날 이장님 등 마을 어른들이 옆으로 돌아 들어가면 된다고 하셔서 실내 무릅쓰고 들어가 봤습니다. 방금 내려다본 마을을 돌아봅니다. 먼저 성불리로 넘어가는 질맛제를 향해 가봅니다. 길을 따라 양쪽으로 쭉 돌담의 흔적이 있는 것이 한때는 전부 집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맛제에는 암자가 있었다는 절골이 있고, 그 위에 숯가마터가 3개가 있었다는 숯골도 있었답니다. 전혀 몰랐는데 멋진 바베큐 야외 식당도 있군요.
멀리 내안리가 보입니다. 청풍 김씨의 마을을 돌아보는데 일이 힘든데 영광 김씨의 마을인 내동은 어쩔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내동에서 뵙겠습니다.